강론되는 바와 같은 엄연한 사실 때문에 견간부회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태권도 역사가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태권도를 유구한 5,000년의 역사를 가진 우리 고유의 전통 무도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통신사회인 현 시점에서는 허구입니다. 발전이란 명분을 내세워 앞만 보고 달려왔다면 이제는 내실을 다져야 합니다. 모방도 창조입니다. 가라데를 모체로 근대 무술로 시작된 태권도가 스포츠라는 성격으로 세계화된 것 그 자체로 태권도는 우리의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이제는 세계화된 태권도가 태권도 본연의 모습인 무도로서 새롭게 태어나 무도 태권도로 다시 세계화된 태권도의 진면목을 보여야 합니다. 총 68회에 걸쳐 관을 중심으로 살펴본 태권도 형성사, 태권도 반세기, 태권도 현대사, 노병직 관장의 친필 서한을 참고로 해방과 더불어 태동돼 현재에 이른 태권도의 근대사를 재구성해 강론합니다. 태권도계에서 조직을 가장 잘 이해한 인물은 이종우 관장입니다. 초기 공소두협회를 결성할 때는 물론 협회가 고비를 넘겨가며 발전을 거듭할 때 이종우 관장은 항상 막후 인물로 활약을 했습니다. 태권도의 창시자라 할 수 있는 1세대들이 독불장군처럼 우물 안의 개구리라는 평가를 받은 반면에 이종우 관장은 2세대 선두주자로 선후배들을 때로는 설득하고 때로는 압력을 가하면서 협회라는 태권도계 제도권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켰습니다. 외부 인사를 영입해 협회 발전에 이용하자는 안을 최초로 낸 것이 이종우 관장이었습니다. 이종우 관장은 경기도 이천이 고향인 부친의 6남 2녀 중 끝에서 두 번째로 1928년 10월 서울에서 태어났습니다. 집안은 어려웠지만 항상 씩씩하고 적극적이었던 그는 해방 후 소년단 활동을 하면서 장차 지도자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가 가라데를 배우게 된 계기는 그의 장대한 체격을 눈여겨보았던 소년단 중구 지대장의 권유 때문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술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지대장의 소개로 소공동에 있던 조선연무관을 찾습니다. 일본 강덕관 집으로 유도를 가르치던 이곳은 해방 후 이경석, 최용호, 강락원 등 유도계의 원로들이 정부로부터 불화받아 유도 도장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해방 전후 유도 유던자들에게 가라데를 가르쳐 왔던 전상섭이 이경석의 허락을 받아 1946년 3월부터 본격적으로 도장의 절반을 가라데 도장으로 전용해 조선연무관 공수도부를 출범시켰던 곳입니다. 이종우가 조선연무관에 입관한 것은 3월이며 그 무렵 조선연무관 창단 멤버인 배영기, 전일섭, 김봉남 등은 이종우보다 20여일 먼저 입문한 선배들입니다. 이종우는 연무관에서 전상석과 조용주로부터 가라데를 배웠습니다. 태동기 태권도 수련체계는 관장, 사범, 교사, 수련생으로 이어지는 수련체계로 주로 처음 입관한 수련생의 지도는 우선적으로 바로 선배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체계였습니다. 지금처럼 관장, 사범이 처음부터 맞대면하면서 수련하는 체계가 아니라 철저한 위계 질서에 따라 수련하는 체계였습니다. 당시 지도관의 지도체계는 50대 신사였던 조용주가 지도사범으로 있었는데 그는 제1청년단 단장, 민단 단장 등을 역임한 인텔리로 오키나와대 시도리의 실력자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1948년 또 한 사람의 실력자인 윤케병이 일본에서 귀국해 사범으로 취임하면서 변화가 생깁니다. 도야마루 가라데 7단이었던 윤케병은 이종우의 입장에서 볼 때 당시 4단이었던 전상섭이나 조용주에 비해 탁월한 실력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윤케병이 귀국해 사범으로 취임하기 전까지 조용주 체제에서 수련했던 관원들에게는
의리의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융쾌병에 대한 배척하는 상황이 싹텄던 것입니다. 이런 정서 속에서 이종우는 전체 관원들을 대표해 총대를 맵니다. 그 결과는 일종의 파문이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 태권도는 표면적으로 도를 중시하지만 실제로는 과거나 현재나 태권도가 표방하는 정의, 옳고 그름은 없고 오직 인닉재곤, 즉 개인의 영달과 주변 추종자들의 표리부동과 합종연행이 난무하는 무도로서 갖춰야 할 무도 정신은 뒷전인 모사도였다고 주장합니다. 아주 심하게 표명하면 모사도인 것입니다. 이 사태로 인해 도장에서 퇴출됐던 이종호는 결국 윤케병을 사범으로 모시기로 생각을 바꾸고 1년여 만에 복귀합니다. 6.25 전쟁 전까지 3단이었던 이종호는 부산 피난 시절 국제시장에 있던 건국대 부속 유치원을 빌려 가라데 수련을 시키면서 본격적인 지도자의 길로 나섭니다. 뿐만이 아니라 당시 학생유도부 부위원장이었던 친구 김이나 등과 협력해 대한공수도연맹을 결성하는 데 앞장서며 공수도연맹의 초대 사무국장을 맡아 조직가의 면모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부산 피난 시절 유치원을 빌려 가라데를 지도하는 것으로는 생계를 유지할 수 없었던 이종우는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입사를 합니다. 이때의 인연으로 수복 후 화신백화점에서 관리부장으로 재직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직장 생활은 조선연무관이 을지로에 있는 한국체육관으로 이관하면서 관 명칭을 지도관으로 정한 뒤 전국적으로 조직 확대에 나서면서 끝나게 됩니다. 조직가이자 행정가적인 기질을 회사가 아닌 지도관 확장과 태권도계 통합에 전념합니다. 전쟁 속에서 결성된 대한공수도연맹은 조선전업 사장인 이중재를 회장에 고려신문사 사장인 민관식을 부회장에 영입하는 등 나름대로 태권도계 통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했으나 결속력 부족으로 희지부지 끝나버린 상태가 됩니다. 이종우 관장은 비록 태권도 1세대는 아니었지만 지도관 관장 윤케병을 대신해 관장회의에 의견 진술은 할 수 있으나 의결권이나 발언권이 없는 업소보로 참석하는 등 막후에서 협회 결성을 위한 의견 조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이종우 관장이 처음부터 태권도라는 명칭을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종우 관장은 공수도란 명칭을 끝까지 주장하였습니다. 명칭에 대한 이종우의 고집은 1950년대 말 당시 육군단장으로 태권도계 실세였던 최용희가 한남동 자택으로 이남석, 엄영규 등과 함께 불러 설득과 압력을 가했어도 굽히지 않았습니다. 태권도로 하자, 그냥 공수도로 하자는 논의가 계속됐으나 어느 쪽으로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결국은 태수도라는 중간점을 찾습니다. 명칭 문제에 대해 이종우 관장은 태권도가 오늘날 대한민국의 국기로 획기적인 발전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 뿌리가 가라데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공수도를 주장한 것이라고 생전에 주장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이종우 관장의 막후 활약으로 1961년 9월 14일에 대한태수도협회가 출범됩니다. 이때도 이종우 관장은 태권도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자리 다툼을 하기보다는 외부에서 실세를 영입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당시 군사정부의 감찰위원장으로 근무하던 최명신 장군을 초대장으로 영입하는 일에 앞장섭니다. 다음 17회차에서는 신흥관 할거와 대한공수도협회 분열에 관해서 강론합니다.